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줌 같은 화상 수업이 많아지면서 가지고 계신 오래된 노트북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 말씀드리는 기준대로 가지고 계신 노트북의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와 아주 간단한 부품 교체와 세팅만으로 인터넷 검색,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재생은 물론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잘 사용이 가능할 거라 확신합니다. 참고로 저는 노트북 세팅과 수리를 센트리누급이 나온 2008년부터 해오고 있는 현직 노트북 컴퓨터 TV 수리 기사이고, 이건 책으로 익힌 지식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축적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래된 노트북을 다시 사용하려고 동네 사설 수리점에 방문해서 꽤 많은 비용을 주고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돈은 돈대로 깨지고 노트북은 정작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2011년 이후로 출시된 노트북이라면 SSD 하드로 교체하고 윈도우 7 운영체계에서도 충분히 잘 돌아간다 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영상은 가지고 계신 노트북의 메인보드 불량이나 키보드, 액정 불량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부팅 속도가 느리거나 오퍼레이트 시스템 not found 같은 하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요. 첫째, 2011년 이후의 노트북이라면 OK. 저는 사용이 가능한 노트북과 폐기를 해야 하는 노트북의 기준을 2011년으로 잡아요. 만약 고객님께서 2011년도 이전 노트북을 가지고 오셔서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하면 전 작업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요. 되도 않는 걸 돈 벌겠다고 억지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거야말로 나쁜 놈이죠. 2011년부터 노트북 액정이 LED 백라이트를 채택하여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2011년 이전에 나온 LCD 액정을 보면 화면이 너무 어둡고 선명도가 떨어져서 실제로 사용하기가 많이 불편해요. 2011년 이후에 나온 노트북과 최근에 나온 노트북 액정을 비교해보면 밝기와 선명도가 뛰어나 남녀노소 화면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DDR3 메모리가 적용된 노트북이 많이 나와서 DDR2가 사용된 동급의 노트북보다 안정성과 연산 능력이 탁월한 것 같더라고요. DDR3 메모리는 현재 중고 노트북 비중의 약 70% 정도가 사용이 될 정도로 아직도 현역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건 2011년 이전에 LCD와 DDR2 메모리가 사용이 된 노트북들인데 삼성 R40, R60, R70 등 이런 노트북에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2011년 이후의 노트북의 좋은 점은 여기 HDMI 출력 단자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시기 때문인데요. HDMI는 외부 모니터나 TV에 디지털 영상과 음성 출력을 해주는 출력 포트로서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요. 예전에 RGB로 출력해서 보는 화질과 HDMI로 출력해서 보는 것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화질 차이가 극명합니다. 둘째, 업그레이드는 SSD 하드만 해도 충분하다. 2011년 이후로 생산된 노트북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노트북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하는데요. 어떤 부품을 해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CPU, 메모리,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노트북 2.5인치짜리 일반 하드디스크만 SSD 하드로 교체해 주시고 윈도우만 재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노트북에 CPU를 교체하자면 일단 완전 분해를 해서 쿨러 드러내고 교체해 줘야 하는데 이게 호환성 여부가 불분명하고 분해 조립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라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메모리는 되도록 4기가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아요. 이건 그냥 갖다 꽂아주면 되니까 부품만 구할 수 있다면 간단히 성능 향상에 도움이 돼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메모리를 추가하실 때는 되도록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을 구하셔서 꼽아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야 노트북에 꽂았을 때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거든요. 램 뚜껑 열고 여기 스티커 보시면 용량과 모델 넘버가 나와 있으니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중고로도 얼마든지 싸게 구하실 수 있어요.
SSD 하드는 되도록 120기가 이상으로 교체해 주시면 속도가 정말 기존에 사용하던 것에 비해 5배 정도 빨라지는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하드는 스핀 방식으로 헤드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데이터를 쓰고 불러오는 방식이라면 SSD 하드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직접 쓰고 지우는 방식이라 정말 다 죽어가는 컴퓨터를 빨딱 세우는 기적의 부품이라 장담합니다. 제가 2011년 오래된 노트북이 아직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SSD 하드의 힘을 알기 때문이죠. 저장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존의 노트북에 있는 하드를 빼서 이런 노트북용 외장 케이스 돈 만원에 구매하셔서 데이터를 따로 보관하시면 어떨까요? 다나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컴퓨터, 노트북 카테고리에 마우스 올려놓고 PC 저장 장치 SSD 클릭해 주시고요. 제조사는 냅두시고 크기는 6.4cm, 2.5인치 형체 체크. 용량은 오른쪽에 플러스 표시 누르면 옵션이 몇 개 더 나오는데 여기서 80에서 120기가를 체크하시고 낮은 가격순을 누르면 이제 정렬이 돼서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와, 근데 금액이 많이 올랐네. 몇 달 전만 해도 120기가 SSD를 만원 초반대에 구매했었는데 구매하신 SSD 하드에는 윈도우가 깔려 있지 않아서 직접 까시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윈도우 세팅하는 방법은 아주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깔아보면 어떨까요? 셋째로, 윈도우 7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다. 보통 노트북에는 이렇게 윈도우 라이센스가 다 포함이 돼서 판매가 되었는데요. 키보드 쪽 상판을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 스티커가 하나씩 붙어 있죠.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 이렇게요. 윈도우 7이 붙어 있는 노트북에 윈도우 10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CPU가 i5, i7으로 시작되는 노트북에는 그럭저럭 구동이 잘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저가형 셀러론 CPU가 사용이 된 경우인데 이런 셀러론 마크가 붙어있는 오래된 노트북이라면 윈도우 10 설치하시면 동작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윈도우 10의 경우 윈도우 7보다는 확실히 무겁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셀러론 CPU에 윈도우 10을 설치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느려서 미치고 환장합니다. 윈도우 7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업데이트 지원을 이미 종료한 건 다 아시죠? 윈도우 업데이트가 종료되었다고 사용이 종료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아직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한글, 오피스, 인터넷 쓰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구글 크롬 하나 설치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네이버, 다음 어느 사이트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2011년 이후로 출시된 노트북이라면 SSD 하드로 교체하고 윈도우 7을 설치하시면 충분히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